till I can't no more. I got the horses in the back. Horse stock is attached.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직장에서 조금 안정을 찾고 쉬엄쉬엄 일을 하고 있는 43살 남자입니다. 요즘 와이프가 아이를 학교에 등교시키고 나서 집에 붙어있는 것을 본 적이 한 달에 한 번 정도일 정도로 나돌아다닙니다. 물론 저는 옛날의 조선시대 사람처럼 여자는 집에서 집안일을 하고 어디 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밖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친구들끼리 놀면서 즐길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 제 눈에 수상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와이프가 간 곳이었습니다. 평소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아는 와이프는 거의 싫어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애견 카페입니다. 와이프는 강아지와 고양이 같은 동물들을 정말 직업을 하고 무서워서 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사람들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목줄을 채워서 옆으로 지나가도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갑니다. 그런 와이프가 애견 카페에 기다니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애견 카페에서 친구를 만난다고 나가는 와이프를 조금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친구를 만나고 싶어서 무서워도 참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와이프가 애견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고 결제를 한 내역이 저에게 와서 저는 일단 확인은 하고 와이프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성격이 다른 남자에 비해서 조금 눈치가 빠르고 와이프가 무슨 옷을 입는지 무슨 화장을 하는지 잘 캐치를 하거든요. 와이프와 연애 시절 그런 성격 덕분에 와이프에게 전수를 얻어서 이렇게 결혼도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요즘 와이프가 전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닌 그런 옷과 화장을 하고 밖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주로 화장을 하는 와이프여서 친한 친구나 자주 만나는 사람들은 알 정도로 와이프는 밖에 화장을 안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와도 친한 와이프의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와이프가 어디서 누구랑 뭐를 하는지 어떤 화장을 하고 나왔는지 등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이 알려주는 와이프의 행동 중에 어떤 남자를 같이 데려와서 절대 저한테는 말하지 말라면서 자기 애인이라고 했다고 알려주었어요. 참 세상에 머리가 비어도 저렇게 빌 수가 있을까요? 자기 친구들이 저와 친하다는 것도 연락을 한다는 것도 잊은 채 모든 것을 다 친구들에게 술술 말을 하더군요. 원래 남편의 동생한테 마음이 있었는데 연애하던 시절에 동생이 다른 여자랑 사귀고 있어서 그때는 멀리서밖에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 외국으로 가서 둘이 결혼을 해 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와이프의 친구로부터 듣고 있는데 참 남자로서 쪽팔리기도 하고 머리에 김이 날 정도로 열이 받아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부장에게 나 오늘 일이 있어서 먼저 조퇴할 테니까 사장님한테 좀 전달해달라고 하고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와이프 친구들이 말해준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말해준 곳에 도착을 하자 공공모텔이라고 고급스러운 간판의 빌딩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돈 있는 놈이 다른 여가를 만나지 감히 지 형이 와이프를 건드려? 저는 모텔로 들어가 모텔 지배인에게 물어봐서 몇 호실인지 알아낸 후에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을 열기 전에 제발 내가 생각하는 그 짓만 하고 있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 그 바램은 그저 바램일 뿐이었습니다. 둘은 깜짝 놀라며 이불로 자신들의 몸을 가리느라 허둥지둥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자 제 동생은 이불을 걷어차고 나와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형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형수는 아무 잘못 없어 하면서 빌어댔습니다. 저는 그 말에 더 뚜껑이 열리면서 결국 동생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 바람에 동생은 제 바로 앞에서 침대 옆으로 날아갔습니다. 와이프는 그렇게 제가 동생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울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친년이야. 그러니까 제발 하면서 얼굴을 못 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와이프에게 더 어떻게 이 모양이냐. 더 유비녀야. 너가 같이 더러운 짓 한 새끼는 내 동생이고 너가 사람이냐 하면서 와이프에게 말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흑흑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정말 경찰에 이 둘을 신고를 해서 둘이 감방에서 썩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는 오래전에 폐지가 되어서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삭발하고 소리를 있는 대로 지르고는 그 모텔 방을 나와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서 현관문을 닫고 와이프가 문을 모조도록 이중 잠금을 해놓고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생수를 마시다가 다시 열이 올라서 컵을 바닥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컵은 바다에 처박혀 산산이 부서지고 부딪힌 곳에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왠지 그 흠집이 제 마음 같았습니다. 아니, 그 흠집보다 더 크게 제 가슴에 상처가 났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믿고 사랑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배신하고 제 동생이랑 바람을 폈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고 와이프에 대한 분노, 그리고 동생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이 나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 도어락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안 열리자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핸드폰으로 와이프가 전화를 해서 문을 열어달라고 내 말을 좀 들어달라고 했지만 저는 됐다고 내 말 들을 가치조차 없고 이 얼굴 보기도 역겹고 토 나오니까 그 개새끼한테 가던지 이 집으로 가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는 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벨이 울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저희 아파트 경비원이 잠깐 문 좀 열어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손바닥 2뼘 정도 열고 보니 경비원 옆에 와이프가 서 있었어요. 경비원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올라와서 보니 문 앞에 와이프가 쭈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더랍니다. 경비의 말에 저는 상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러는 거라고 하고는 그냥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경비원은 문 앞에서 와이프에게 아유 도대체 뭔 잘못을 했길래 남편이 저렇게 나와요 하면서 물어보는데 와이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더군요. 저는 아직 다 자지 못한 잠을 마저 자고 나서 7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한 뒤에 회사 나갈 옷을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와이프는 아직도 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와이프를 쳐다보며 이혼하자고 난 너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하자 하고는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네가 그렇게 좋다고 나한테서 뺏어간 여자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데리고 가서 같이 살던 아니면 버리던 알아서 하고 뭐가 어찌됐든 난 이제 더 안 본다.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내 집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라. 만약 찾아온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다 하고는 끊었습니다. 사실 동생을 찾아가서 죽도록 패고 싶었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가 그토록 아끼던 내 동생이니까 그 부분은 참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와이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와이프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에게 이혼 서류 사인하고 도장 찍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와이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와이프는 이혼 서류를 들고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혼 서류를 집어서 꺼내서 거기에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와이프에게 다음 주 화요일에 법원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정말 이 방법밖에는 없냐고 내가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까 다시 생각해주라고 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속죄? 너가 속죄를 한다고? 지나가던 개미 새끼도 안 웃겠다. 이제 그만하고 너도 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라. 딴 남자랑 또 하든 아니면 내 동생이랑 또 해도 난 돈케어다. 대신 내 눈앞에 띄는 날에는 둘은 죽는다고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돌아가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와이프에 대한 생각이 사라지고 일에 몰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화요일이 되고 저는 법원으로 갔습니다. 와이프는 40분 정도 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와이프의 얼굴도 쳐다보지 않고 바로 법원으로 들어가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서류상으로도 남남이 되자 저는 와이프에게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서 나가주라 하고는 그렇게 저희는 끝이 났습니다. 저는 제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할 거라는 상상은 하나도 해보지 않았는데 막상 당해보니 참 기분이 역같고 더러웠습니다. 뭐 바람 피고 불륜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은 없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감방에서 평생 썩으면서 개념을 바꾸어야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저 말고도 배우자가 바람을 펴서 마음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죽고 싶겠습니까?
자기 배우자를 죽일 수도 없고 법도 적용이 안 되고 아마 죽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거예요. 만약 이 글을 읽으시고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들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재미있는 썰 이야기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